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최근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사랑 고백 수준의 칭찬을 한 후배가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 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웨일스 대표 윙포워드 브레넌 존슨인데요. 티모 베르너의 임대 합류 이후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 조커로 최근 투입되면서 슈퍼 서브로서 자신의 가치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안 클루셉스키 대신 선발 윙어로 기용해야 한다는 영국 현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 보냈던 찬사,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분석한 브레넌 존슨의 전술적 효과에 대한 독점 유료 컬럼을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토트넘의 공식 방송이죠, 스퍼스플레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존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진행자들이 물어봅니다. 동점골 득점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이 공을 따내고 전방 압박으로 확보한 이후에 두어 번의 태클까지 이겨내고 올린 크로스 패스를 티모 베르너가 마무리했잖아요.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나오는 움직임도 좋았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장면에서 자신에 대한 공헌을, 자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후배들을 칭찬하고 후배들이 마치 내 정말 신동생이자 어떻게 보면 내 자식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스트롱맨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강하지 않아요? 라면서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엄청 강력했죠. 아무튼 그 상황의 임팩트 말이에요. 정말 강한 임팩트. 후반에 출전한 선수들에게서 그런 임팩트를 원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마치 손흥민 선수가 주장도 주장인데 팀의 감독인 것처럼 진정한 리더이자 팀의 상징이자 팀의 보스인 것처럼 질문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아주 높은 강도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교체로 나온 선수는 그런 강한 이펙트를 즉각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브레넌이 한 것처럼요. 즉 경기 도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미 뛰고 있던 선수들보다 감각적으로나 리듬적으로나 템포적으로나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빠르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브레넌 존슨이 해냈다고 1차적으로 칭찬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브레넌 존슨이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개의 어메이징한 어시스트를 했죠. 2골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는데 티모 베르너의 골도 도왔고 손흥민 선수의 골도 도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친구가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좋다라는 표현했다가 러브라는 표현으로 이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이 친구, 이 후배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선발 명단에서 빠져있던 브레넌 존슨이니까요. 저는 브레넌에게 경기에 나올 준비 잘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경기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너는 경기장에 들어오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자신감도 주고, 최근 선발 명단에서 밀리고 있지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너가 실력이 없어서 선발로 뛰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나왔을 때 더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들어와서 환상적인 일을 해줬죠. 그에게 아주 큰 빅허그, 큰 포옹을 해주고 싶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치기는 했지만 저는 골이라는 것은 팀을 위해서 뛰고 지금처럼 열심히만 하면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터질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날 유일하게 존슨이 아쉬웠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던 패스를 허공으로 날렸던 빅찬 스미스였는데 신경 쓰지 마라. 열심히 지금처럼 하면서 팀에 기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올라오고 부족한 것도 채워지면서 골은 나올 것이다 라고 격려까지 한 정말 최고의 인터뷰의 모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멘트가 나온 것인데요. 이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페리스와의 경기 78분에 브레넌 존슨이 뒤돌아서 백패스 하려던 요아킴 안데르센을 강하게 압박해서 공을 빼앗아내고 두 차례의 팰리스 수비의 견제까지 돌파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따돌려서 만든 공간으로 티모 베르너가 침투하자 마무리 패스를 주고 티모 베르너가 밀어넣는 정말 환상적인 팀플레이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이후 메디슨의 크로스에 이은 로메로의 헤더 역전골이 나온 뒤에 88분 수비수 반더벤으로부터 시작됐던 후방 빌드업을 통한 손흥민 선수의 질주 득점, 거의 50m 가까이를 질주했던 이 득점은 반더벤의 전진 패스를 우도기가 상대 수비를 등진 채 받아내면서 리턴 패스를 내준 것. 비록 수비에게 한번 걸리긴 했지만 존슨이 또 한번 빠르게 달려들어가서 이 공을 빼앗아내고 낚아챔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춘 빠른 스루 패스를 줬기 때문에 A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긴 거리를 몰고 들어가면서도 침착하게 구석으로 밀어넣은 결정력도 대단했지만 역시나 존슨의 영향력이 컸는데요. 이러한 존슨의 후반 조커 역할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이 분석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페널티 박스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 분석을 통해서 최근 사실은 측면보다는 가운데로 왔을 때 경기 영향력이 좋고 측면에서는 템포의 문제를 겪고 있고 왼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의 각도가 제한되고 있는 쿨루셉스키보다 존슨을 윙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만 선발 출전했지만 토트넘 허스퍼 커리어 중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브레넌 존슨이 후반전에 투입되어 뒤지고 있던 상황을 짜릿한 뒤집기로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1월 31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투입되어 티모 베르너의 크로스를 먼 쪽 포스트로 쇄도하며 직접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2대1로 앞서갈 수 있었고 결국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는 62분에 토트넘이 1대1로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은 존슨은 96분 다시 한번 완벽한 타이밍에 먼 포스트까지 달려가 경기장 지붕을 날려버리는 골문의 상단을 때려뒀던 슈팅이에요.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토트넘이 에베레치 에제의 프리킥 선제골로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후반전 시작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교체 선수로 투입되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신 투입되어 측면에서 뛰고 있던 데안 쿨루셉스키 오른쪽 날개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그가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전술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토트넘이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브레넌 존슨은 외곽에서 끈질기게 공을 되찾아 거의 80분 동안의 끈질긴 수비 속에 지쳤던 팰리스의 수비수 요아킴 안데르센과 팰리스의 미드필더 제퍼슨 레르마를 따돌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죠. 존슨이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티모 베르너가 먼쪽 포스트에서 쇄도하며 슛을 연결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3분 뒤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2대1을 만들었고 8분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브레넌 존슨이 직접 동점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한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반대편 윙어가 먼쪽 포스트에서 침투해 들어와 마무리한 것은 그가 영입된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리고 브레넌 존슨이 마무리했던 토트넘의 브렌트포드전 두 번째 골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교체 투입 후 첫 번째 터치로 비슷한 위치에서 득점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티모 베르너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 선수가 니어 포스트에서 터치로 돌려놨지만 공이 존슨에게 이어졌을 때 정확하게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골대를 넘기는 마무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 터치맵 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브레넌 존슨 선수는 클루셉스키 선수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뛰었지만 그만큼이나 페널티 지역에서 많은 볼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클루셉스키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동안에는 박스 바깥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명의 윙어가 낮게 크로스하고 다른 윙어가 먼쪽 포스트에서 전환해 들어오는 점점 토트넘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되어가고 있는 득점 유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브레넌 존슨을 비롯해 모든 토트넘 공격수들에게 이러한 득점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토트넘은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이 직접 말했듯이 이 모든 유사한 유형의 골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포스테콜로 감독의 코멘트입니다. 브레넌 존슨도 좋았지만 오늘 밤에는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와이드, 측면 선수들과 함께 그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밤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공이 날아갈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 초반 베르너가 왼쪽에서 비슷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클루셉스키는 공을 향해 달려들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면서 기회를 놓쳤죠. 결국에는 코너킥을 얻기는 했지만 존슨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레넌 존슨이 티모 베르너가 전환할 기회를 만들어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브레너는 환상적으로 공을 되찾았고 그가 공을 가로챘을 때 다른 윙어 티모 베르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우연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기회를 놓쳤던 티모 베르너는 토트넘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 빅찬스를 놓친 티모 베르너가 팀의 규율과 전술적인 준비를 잊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골을 넣어서 만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팀의 준비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 브레넌 존슨이 슈퍼 서브 역할을 넘어 정규적인 선발 선수로 돌아올지의 여부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11월, 12월, 1월에 걸쳐 1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었는데요. 때로는 토트넘이 지난 여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을 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멍하니 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반 페리시치와 마노루 솔로몬의 부상, 쿠루세스키가 미드필더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 바로 메디슨의 부상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을 계속해서 선발 공격수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이은 경기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고전은 브레넌 존슨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팬들의 비판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벤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브레넌 존슨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경기를 평가하고 살펴본 이후 교체 선수로 투입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쿠루세스키에게는 더 많은 점유율 그리고 미드필더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역할이 선호되고 있기는 한데요. 브레넌 존슨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브레넌 존슨이 다시 선발 공격수로 복귀할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올 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선수단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얇은 스쿼드였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마침내 벤치에서 그에게 판도를 바꿀 무기를 선사한 것입니다. 이제 브레넌 존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경기를 지켜보면서 크루셉스키 선수의 이 속도 문제와 템포 문제, 윙포워드이긴 하지만 조금 공을 끄는 문제들로 인해서 존슨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 더 잘 맞는다. 게다가 쿠루셉스키 선수가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히샬리송 선수와 함께 뛸 때 더 잘 맞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슨이나 솔로몬과 뛸 때 손흥민 선수가 컷백으로 득점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많았는데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시점에 티모 베르너 역시 왼쪽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존슨이 들어왔을 때 베르너, 손흥민, 존슨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걸 봤을 때 이런 패턴이라면 차라리 쿠루세스키 선수가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면 쿠루세스키의 이 공을 소유하고 연계하고 파우사 플레이가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존슨과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의 속도감을 함께 쓰면서 메디슨의 킬러 패스까지 나오고 메디슨의 후방 빌드업까지 나오게 된다면 모든 공격이 풍성해지겠구나. 이럴 경우 사실은 비수마나 벤탄쿠르나 또 사르 같은 선수들이 낭비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강도로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여러 옵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에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존슨이 다시 살아나고 베르너가 오면서 손흥민, 존슨, 베르너의 속도감 공격수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토트넘의 일정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존슨을 애정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발 경쟁에서 밀렸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않고 팀을 위해 뛰고 팀을 위해 생각하고 또 밝게 웃으면서 함께 경기를 풀어가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경기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한국 시간 3월 10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현재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중인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자력으로 4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승점 차이는 5점이지만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인데요. 한편 27라운드 경기 일정은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의 3대1 승리를 거뒀고 아스널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상위권 팀들이 모두 승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리버풀이 노팅엄전 승리로 승점 63점 선두를 지켰고요. 맨시티가 승점 62점으로 2위, 아스널이 승점 61점으로 3위, 1점 차이의 선두권 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에스턴 빌라, 5위 토트넘, 6위 맨유인데요. 6위 맨유는 맨시티전 패배로 인해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6점 차로 뒤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트넘과의 경쟁에서는 크게 밀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3월 10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이어 3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원정 경기 이후에 A매치 휴식기를 갖게 되고요. 손흥민 선수는 3월 A매치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 한국을 다녀간 이후 3월 말 루턴타운과의 경기로 4월 일정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4월 달에는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과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경기들 객관적 전력으로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전 연승을 통해서 지금 우승권과 다시 격차가 벌어진 토트넘이지만 아직 많은 경기, 10경기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토트넘이 이 모든 승리를 이어가면서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는 체력의 이점을 유지하면서 깜짝 우승 경쟁의 새로운 후반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의 도전과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